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진도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요사이 학원 오프 강의를 가더라도 결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강으로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학습 진척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전과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진척도가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실제 지금 뉴스에서 접하는 많은 내용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이것과 시험 준비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많이 감소할 거라는 뉴스는 들었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2023년 우리나라 토지의 공시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거기다가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과정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12억까지 종부세가 기본공제로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많이 작아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부동산 시장은 어떤 변화가 생기던가요? 다주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최근에 보유세 부담이 많이 완화되고 나니까 이 구태 팔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매물을 회수하고 오히려 이 부동산을 정리하겠다고 하죠. 다시 표현하면 부동산 시장은 말입니다. 아주 단순한 변화에도 시장은 급격하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최근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우리도 다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고민스러운데 아마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4월 달에는 인상하기가 매우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템포 쉬고 간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이런 멘트를 했죠. 2023년 내로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근데 시장은 전혀 그 정책과 다른 반응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정부 당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그 멘트가 오히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구나. 기준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니까 저렇게 엄포를 낳는구나라고 시장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반대의 현상들이 나타나요. 자, 결과 만일에 2023년 하반기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다면 0.25%포인트라도 인하를 한다면 우리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갑자기 크게 증가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동산 시장이 또 한 번 변화를 가져올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그때 가서 이거 공인중개사 공부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많이 위축되고 우리가 TV나 신문을 볼 때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책을 보더라도 기분이 확 상하죠. 지금 책 보는 것도 암기도 안 돼서 불편해 죽겠는데 부동산 시장도 거래도 안 된다고 하는데 중개사들 힘들다고 하는데 한 달에 거래 하나도 못했다고 하는데 내가 이 고생해서 할 필요가 뭐 있을까? 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강양구가 오프라인 가서 강의할 때도 결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은 인강으로 보니까 강양구가 랜선으로 만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책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량이 어떤지는 트래픽 사용량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다 포착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학습량의 진척도도 작년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등록하신 분들마저도 지금 책을 정상적으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예전에 말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오프에서 강의하면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갑자기 어떤 분이 전화를 받아요. 갑자기 전화를 받다가 뒷문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안 들어와요. 책이나 가방을 그대로 두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분이 이제 학원으로 전화를 걸거나 친하신 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가방하고 책을 좀 챙겨두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어디 갔을까요? 그렇죠. 계약서 쓰러 간 겁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책을 보기가 힘들어요. 매 시간 사무실에 고객들이 오니까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맞다고 봅니다. 당장 지금 부동산이나 개론을 공부하는 것보다 빨리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 쓰는 게 우선인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오히려 거래가 뜸한 상태, 물론 심리적으로는 힘들기는 합니다만 이런 시간에 오히려 책을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꾸준하게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23년 하반기나 24년 상반기에 그때 중개사 공부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 시기에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대로 꾸준하게 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스페셜 에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의가 기출 플러스 응용 문제인데 이번 주 내로 다 종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개사 학원들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기출 문제와 응용 문제 진행을 지금 했습니다. 한 4개월, 5개월 정도 지금 진도가 빠른 거죠. 이렇게 빠르게 진도를 진행하는 이유가 작년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과 모임을 가지고 대화를 해도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론만 계속 보고 있다가 어느 날 7월 달 가서 문제를 보니까 상당히 당황스럽다고요. 그런데 스페셜 같은 경우는 템포를 다른 데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훨씬 더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우리는 진도를 작년보다 지금 더 빠르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작할 강의가 키워드 특강인데 키워드 특강도 작년 대비하면 2달 빨리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수험 준비를 하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 키워드 특강에서 과목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감정평가서나 변리사 등등 다른 고시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도 반영을 해서 강의 진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 제도가 상대평가로 가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인 거죠. 이미 국토부에서 그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미 알렸으니까요. 단지 이제 언제부터 적용할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험 제도가 상대평가로 가는 것,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할 때 이것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도 함께 보도자료에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나올 건지가 더 기대됩니다. 공인중개사 지금까지의 범위보다 조금 더 선진 제도를 도입해서 공인중개사 업무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확장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컨설팅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는 컨설팅을 하면서도 그 컨설팅에 대한 수수료를 못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런 컨설팅이든 아니면 정말 좋은 거는 등기 같은 것인데요. 등기 제도도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정말 중개사라는 직업은 정말 고수익이 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자, 어쨌든 공인중개사 업무 범위를 지금보다는 확장시키고 선진 제도로 가겠다고 한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니까 이번에 어떤 발표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 방향으로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현재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괜찮은 공인중개사라는 직업군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죠? 경제도 힘들고 책을 본다는 것도 힘들고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는 늘 현재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를 보고 가는 거죠. 미래를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멘토링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꾸준하게 걸어갑시다.